네, 안녕하세요. 자수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수는 쥐띠를 의미를 하고요. 그 지지의 월로 있으면 음력 11월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지장간에서는 아까 그 자수 앞에가 술토가 신정 아니다. 자수 앞에가 해수구나. 자수 앞에가 해수니까 해수의 지장간이 무, 갑, 임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임계가 그러니까 자수가 어, 도화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수가 도화. 그러니까 자오묘유가 도화인데 이 도화, 이 수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의 기운을 강하게 갖고 있는 글자가 천간에서 임수랑 개수가 있기 때문에 임개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어, 자수가 가장 그 중에 음인 것 같은데, 예, 음수 이렇게 음우 기운이 가득하지만 맨 아래 하나의 양의 기운을 뭐 생기고 있다 뭐 이렇게 또 복잡해요. 자수가 양기가 조금씩 이제 씨앗에서 싹트고 있다. 왜냐면 축토를 지나서 다시 인목으로 시작이 될 거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는 이게 11시 반에서부터 그 다음날 1시 반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주 만들 때 야자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 자체가 이렇게 확 바뀌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내 사주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 절기상으로는 얘네가 대설? 대설이라고 하는데 어떤 들도 동지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뭐가 맞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렇고 색상은 위에 제목에 나온 것처럼 자수는 검정색이고요. 수는 다 검정색이에요. 해수에서도 그랬지만 맑고 차가운 물이라고 하네요. 맑고 차가운 물이고 자수 도하니까 해자 쪽에서 그 가운데 있죠. 그래서 북쪽에서도 가장 북쪽 딱 중앙인 북쪽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야행성이고 차갑다라고 합니다. 자존심도 있고 색욕이 강하다. 이게 물이 많으면 이 씨앗, 번식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건지 뭐 인체에서도 생식기, 뭐 자궁, 방광, 뭐 이런 신장, 뭐 이런 거를 의미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보면. 어, 지지에서의 그 자라는 의미는 씨앗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수에서 이미 씨앗을 써버렸는데 씨앗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긴 해요. 당황스럽긴 한데 또 씨앗을 또 쓸 수가 있겠죠. 씨앗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만들다 보면 나중에 어차피 두 번, 세 번째 만드는 영상에서는 뭔가 제가 결론을 내리겠죠. 씨앗.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어, 감각적이다. 감각적이란 얘기는 이 도화와 관련돼서 예술 쪽에 좀 재능을 보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하고, 하기만 하면 잘할 텐데 뭔가 좀 갖춰놓고 시작하려는 성향이 많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좀 시작 자체를 좀 안 하시더라라는 거. 그런 모습들이 아마 실천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나 싶고요. 쥐라고 하는 동물을 떠올려 보시면 어둠 속에서도 되게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번식력도 강하고 상당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쥐가 뭐 천장 위에 있다라고 하면 슬쩍 소리만 해도 두두두두 막 지나가는 소리 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 이거는 좀 말하기 애매한 건가 싶기도 한데 뭐
인간에 비춰보면 자수가 정자 난자랄지 그 성욕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뭐 그래서 목화금수에서 수는 씨앗의 형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뭐 되게 막 감각적인 게 바꿔서 얘기하면 감성적이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저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눈물도 많고 환경 변화에 따른 감정 기복도 좀 있는 편이고 막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자수는 좀 뭐 실천력이 떨어지는 게 생각을 좀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수도 생각이 많다라고 했는데 자수 역시나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감성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러고 좀 약간 좀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의심도 많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좀 바로 믿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예민하게 눈치도 빠른 편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 말에서 살짝 살짝씩 바꾸면 그런 특성들이 좀 생각이 되고 드러나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해수에서 씨앗하고 지혜를 언급했었는데 얘도 또 지혜가 겹쳐지다 보니까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 해수에서 만들었던 씨앗을 살짝 기르는 형태, 그러니까 씨앗에서 조금 발달한 형태, 이렇게 좀 더 준비된 상태에 이렇게 구분을 짓자라면 그렇게 지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뭐라 그럴까 씨앗의 형태가 더 있는 상태 그렇게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수는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생각을 숨기는 면도 좀 잘 발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돈에 관해서도 굉장히 돈을 좋아하며 알뜰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장간, 임계, 수, 물이 가득 차 있다. 11월이다. 쥐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부분들이 이곳저곳에 있는 자료들을 보고 혹은 책을 본다든지 보고 정리를 조금 해서 그러니까 메모를 이리저리 해두는데도 메모도 정리가 안 돼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읊으면서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야자시라고 하는 게 하루에 그 11시 반에서 1시 반이 되다 보니까 하루에 끝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시작하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 애매모호한 시간? 제가 생각할 때 애매모호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거고요. 검은색, 수, 북쪽, 자. 얘랑 관계된 삼합이 뭐가 있을까? 일단 방합으로는 해자축, 수국을 형성을 할 거고 자수 앞에 금에서 맨 앞 글자가 와야 되니까 신금.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때 가운데 글자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신자진이 신자진이 그 방위상에서 보면 신이 여기에 있고요. 사가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인묘진이니까 여기에 있겠구나. 그래서 얘 삼각형을 이런 형태를 딱 바라봐서 이 자수를 바라보고 북쪽을 바라보고 해서 얘가 수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반합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반합은 얘기를 하고요. 신하고 진은 가합이라 그랬던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려워요. 자수는 이렇게
글자들 사이에서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한다. 뭐 자수에 관련해서 비민연애라는 말도 있고 왜곡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네요. 아무튼 어, 한글 이거 하나로 정리하는 키워드 요거는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해수에서 씨앗을 이미 써버려서 아무튼 뭐 자수 2편, 3편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만들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괜히 혼자 임묘진부터 시작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수부터 정리를 했던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술이 그러면서 딱 끝내버리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이게 맨 처음에 이거 뭔가 보여지는 글자를 키워드들이 연결되는 게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술이가 좀 더 편안한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아무튼 그렇고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봤는데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는 분들은 좀 도움 좀 주세요. 저 이제 머리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